지난 시간에 발단까지 했었죠. 두 번째는 전개입니다. 전개. 나와 엇박자 D는 함께 공연을 기획하고 엇박자 D는 공연에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 친구들을 초대하려 한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지막에 뭘 했었냐면 약간 과거 회상 같은 게 나왔었어요. 그죠? 중략 부분의 줄거리 볼게요. 축제 무대에서 엇박자 D는 음악 선생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소리내어 부르고 합창단의 노래는 엉망이 된 어떤 기억이 나타났습니다. 화가 난 음악 선생님은 이제 공연을 멈추고 엇박자 D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완전히 꼽을 줬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 공연 기획자로 일하고 있던 나는 20년 만에 엇박자 D의 연락을 받는다. 무성 영화 전문가가 된 엇박자 D는 이게 되게 상징적인 표현 아니에요? 무성, 그죠? 소리가 없는 나에게 인기 밴드인 더블리빙의 공연을 총괄 기획하게 되었다며 자신을 도와 보조기획자로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엇박자 D가 나에게 전적으로 더블더빙의 공연 기획을 부탁하지 않아서 화가 났지만 나의 입장이 나오죠. 처음에는 화가 났다. 이런 심리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해요. 더블더빙의 공연자로 이름을 알리고 싶은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자, 나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기획자로 이름을 알리고 싶다라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엇박자 D는 생각보다 일을 잘했고 나는 엇박자 D와 일을 하면서 처음 공연 기획 일을 시작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즐거움을 느낀다. 이런 정보도 좀 중요하겠죠. 자, 공연의 큰 주제는 더블더빙과 무성영화의 만남이었다. 일단 더블더빙이라는 게 이제 가수죠. 그죠? 인기 밴드랑 무성영화의 만남이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엇박자 D가 공연의 큰 줄거리를 만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놀랐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웠다. 왜요? 굉장히 깊이가 있었다는 거지. 안목이 막 기가 막혀. 10년 동안 공연 기획을 해왔지만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공연이 될 것 같았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음악이 혼재되어 있는 더블 더빙의 노래에다가 여러 장면을 덧붙인다라는 것도 이제 새로웠고 DJ가 무성영화의 배경음악을 리믹스해서 새로운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도 좋았대요. 자, 일단은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공연이라는 어떤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 새롭게 느껴졌던 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음악 혼재, 여러 장면 덧붙임, 또 배경음악 리믹스, 새로운 음악으로 다시 또 창조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괜찮았대요. 좋았다. 연주자들이 무성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배우처럼 움직이고 배경음악에 맞춰 무대 위를 돌아다니는 퍼포먼스도 재미있을 것 같았대요. 짧은 무성영화를 틀어놓고 영상에 맞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대요. 무엇보다 그 음악과 잘 어울렸대요. 더블더빙의 음악이나 무성영화 중 한쪽이 강하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두 요소의 균형이 좋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잠깐 떠오르는 게 있죠. 균형이 좋았다? 원래 이 글의 주제인 합창, 제재인 합창도 균형이 중요한 거잖아요. 엇박자 D가 무성영화, 그 다음 더블더빙의 음악 모두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입니다. 공연 기획의 능력을 보이는 모습들이 어디 보인다는 거죠? 일단 구성이 너무 좋았다, 균형이 좋았다, 모두 잘 이해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의 어떤 근거가 되겠죠. 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 너는 나가 되겠죠. 엇박자 D의 칭찬이 기분 나쁘진 않았다. 사실이기도 했다. 나 역시 일을 잘했다. 공연에 대한 것이라면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 그 어떤 것이 다쳐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모든 것을 부드럽게 모든 일을 처리했대요. 엇박자 D와 나는 잘 맞는 파트너였다.
공연 일주일 전 사운드 디자인을 체크하던 엇박자디가 얘기를 꺼냈다.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겁나게 또 무슨 부탁이야.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네가 연락을 해줄 수 있을까? 누군데 연락을 해? 고등학교 때 친구들,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했던 그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 내가 연락하긴 좀 못해서 말이야. 넌 지금도 좀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나한테 그 친구들 초대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이유는 뭐겠어? 어렸을 때 그 상처가 굉장히 컸겠죠. 선생님한테 꼭 먹었던.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초대하려는 이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엇박자디가 이제 친구들 초대하는 이유는 지난날의 아픔을 극복한 내 모습을 보여주고 다름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다. 자, 이런 부분은 서술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엇박자디가 기획한 공연의 내용과 특징. 자, 공연의 내용은 우리 아까 앞에 정리했었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균형을 이룬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해 줄게요. 높은 이해도, 창의적인 발상. 자, 엇박자디는 고등학교 시절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목소리는 이제 오케이 하지만 고유한 특성을 표출했다. 이런 설명이 나오면 막 땡을 그어버려.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이렇게 개성적인 아이디어,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엇박자디와 디의 행동 성격. 나를 축혀 세우고 나의 공을 인정해주고 있죠. 결국 배려한다라는 게 보여요. 엇박자디는 주도적으로 공연을 기획, 자신만의 안목으로 공연을 준비. 그럼에도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보다는 함께 공연을 준비한 나에게 공을 돌리고 네가 없으면 불가능했어 라고 말하며 나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물의 말 이런 걸로 성격을 지금 추측하고 있죠. 이런 서술 방식을 이제 보여주기, 즉 간접적 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술 방식의 특징. 인물의 이제 말로 성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배려심이 많다. 자, 공연에 초대하려는 이유는 오케이. 자신이 기획한 공연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극복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름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자 함. 몇 번씩이나 한번 되새겨보면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렇긴 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이긴 했지만. 자,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앞에서도 나의 어떤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죠.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이해타산,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것들을 따지는 성격이라는 거죠.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 서너 명과는 연락을 하고 있었다. 엇박자디와 있었던 일을 생각한다면 초대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몰랐다. 좋은 기억이 아니었고 그들이 엇박자디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할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로서는 생색을 내기에 적당한 시점이었다. 친구들로부터 공연을 기획한다면서 어떻게 초대장 한 장을 안 보내냐라는 소리를 듣곤 했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죠? 그래, 좋은 생각이다. 20년 만에 전설의 합창단이 제외하겠네. 내가 몇 명 아니까 얼추 다 닿을 거야. 다 모일진 모르겠어. 연락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다. 2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죠? 고등학교 2학년 때 합창단에 있었던 20명 중 한 명은 2년 전에 죽었다. 교통사고라고 했다. 친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소식조차 몰랐다. 한 명은 현재 암투병 중이라고 했다. 간암이라고 했고 6개월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였다.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였다. 망설이다 연락을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꼭 오겠다고 했대요. 외국으로 출장 간 친구 1명, 이민지 2명, 연락이 닿지 않은 친구 3명. 나머지는 모두 오겠다고 했으니 13명이 모이는 셈이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의 얼굴들을 떠올려 보았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모든 사실이 가물가물했다. 기억날 리가 없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유는 우리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 않았지? 우리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건 기억도 솔직히 잘 안 납니다. 같은 반이었던 친구는 맞지 않았고 함께 노래를 열심히 불렀던 것도 아니고. 자, 이유들이 나오죠. 함께 모여 각자의 공부만 열심히 했으니 기억나지 않는 게 당연하다. 나는 친구들에게 공연장 앞쪽에 좋은 좌석을 주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를 한 거예요? 네, 초대를 했습니다. 공연은 반응이 좋았다. 공연 3일 전에 모든 표가 팔렸다.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방송에서 취재로 오기도 했다. 공연 준비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짧은 취재였지만 취재 기자를 꼬드겨 인터뷰도 했다. 자, 이 부분 진짜 중요해요. 나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취재 기자를 꼬드겨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약간 관종이다. 그죠?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성격이 드러납니다. 가수들은 투정을 부립니다. 이제 아무도 음반을 사지 않는다고. 음악은 죽었다고. 죽는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음악의 미래는 음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공연장으로 오게 해야 됩니다. 음반은 공짜로 들을 수 있겠지만 공연은 공짜로 볼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음악이 시작돼야 합니다. 라는 말이 전국 방송을 탔다. 화면의 내 이름 앞에는 더블 더빙의 첫 번째 공연을 기획한 이라는 수식어가 달려 있었다. 솔직히 잘못된 표현이었지만 굳이 바로잡을 필요는 없어. 이게 바로 내 성격이겠죠. 막 생색내는 거 좋아하고.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이게 대박이 났기 때문에 저희 노래도 만들어주세요. 공연을 기획해주세요. 하겠지. 나는 공연 전날까지 사운드 시스템과 조명 시스템을 꼼꼼하게 몇 번씩 확인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기대와 긴장이 팽팽하게 몸을 잡아 당겼다. 일단 내 이름을 걸고 한 거기 때문에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자, 단어 꼭 체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일단은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기억이 남아있지 않은데 이유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의 행동과 특성. 첫 번째 막 생색을 내고요. 막 꼬드겨요. 바로잡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속물적이다, 이해타산적이다 이런 태도가 드러납니다. 일단 필요에 의해서 연락, 생색을 내기 위해 초대 이런 것들이 나오죠. 또 기자를 꼬드겨 인터뷰,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한다. 또 잘못된 표현이 쓰여도 바로잡지 않는다. 이런 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다. 이런 거는 그냥 객관식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제시, 간접 제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직접 제시는요, 서술자가 보통 얘기해줘요. 얘 성격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겠죠. 간접 제시는요, 말과 행동, 외양을 통해서 보여줘요. 능동적으로 특성을 파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이제 편의점으로 데려갔어요. 자, 첫 번째 어디로 데려갔어요?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고 편의점으로 데려갔어. 자, 두 번째 여러분들 고르라고 했는데 마음껏 골라 라고 했는데 말과 다르게 이제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야, 그거 너무 비싼데? 그거 먹게? 2개나 먹게? 3개나 먹게? 요렇게 옆에서 자꾸 말을 건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뭐 고를 수 있을까? 한 1,500원짜리 한 우유 하나 정도 고르겠죠? 비싼 거 못 먹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면서. 자, 그럼 이제까지 보여준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본 이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한 선생님의 성격은 쫌생이다, 구두쇠다, 돈을 아낀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지? 그렇게 성격을 파악한다면 간접 제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여기가 이제 81페이지네. 다음 시간에 마저 할게요.